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바로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아주 작은 일초에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공중파 뉴스특보 화면에 기묘한 단어들이 노출됐습니다. 탄핵 관련 8.17, 광복, 엔비디아, 애플, 전혀 맥락 없는 단어들의 조합이 약 1초간 전파를 탔다가 사라졌습니다. 방송사 측의 공식 해명은 간단했습니다. 향후 방송에 쓰기 위해 준비 중이던 내부 편집용 화면이 송출 과정에서 실수로 잠시 노출된 것입니다. 단순 편집 오류,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적으로 이것을 증명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고나 해프닝이라고 넘겼던 것들이 훗날 부정할 수 없는 팩트로 드러났던 사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소름 돋는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실수일까요? 지금부터 20kg 탐사대원들을 위한 원초 교육계약 수학복습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35분, 913페이지 55분. 2016년 7월 북한 대남라디오 매체의 평양방송에서 실제로 흘러나온 방송입니다. 이 뉴스를 본 일부 사람들 반응은 이랬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라디오로 지령을 내느냐,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하면 되지 않나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2026년인 지금 이런 방식을 아직도 쓰겠냐고요? 저 댓글들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난수방송을 현재 진행형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내는 경로는 공개되어 있어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절대 잡히지 않고, 방송은 누구나 듣지만 해독은 사전에 약속된 난수표나 특정 소설책을 가진 수신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적발된 사례에서는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을 해독용 책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난수방송 이후입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중단됐던 난수방송이 2016년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앞서 아직도 이런 거 믿냐 하는 댓글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보니 소름 돋네. 난수방송 이후에 국정농단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지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드 배치로 인한 심리전 목적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댓글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 난수방송은 성공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네티즌의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저 억측이기를 바란 것 치고는 방송 이후 벌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참혹하고 선명해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해독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신호들이지만 만약 암호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였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로, 누구나 보는 방송으로 지령을 내린다면 말이죠.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단 100일 만에 80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인류사 최악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에는 총칼보다 무서운 무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라디오였습니다. 당시 르완다는 다수인 후투족과 소수인 투치족 사이에 갈등이 극에 달하 있었습니다. 그 비극의 씨앗은 과거 벨기에의 식민 지배였습니다. 벨기에는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키가 크고 외모가 서구적인 투치족을 앞세워 후투족을 지배하게 하는 차별 정책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쌓인 수십 년의 징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이 징후를 폭발시킨 것이 바로 인기 방송국 RTLM이었습니다. 평소 경쾌한 음악으로 국민들의 일상을 장악하고 있던 이 채널은 어느 날부터 신나는 팝송 사이로 기묘한 문장들을 섞어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키 큰 나무를 베어버려라. 평범한 청취자들에게는 맥락 없는 소리였겠지만 이미 징후를 주입받고 준비를 마친 이들에게 이것은 잔인하고 명확한 지령이었습니다. 후투족보다 평균적으로 키가 컸던 투치족을 찾아내 학살을 시작하라는 약속된 신호였던 것입니다. Ugomba kigali umunani kw'ijana abantu se koko nitugwana tugatsinda inyenzi inkotanyi burundu nazo dutsinda urubanza n'ububaho kuko ruzaba turarwanya kandi batsinda. 그 신호가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지자마자 어제까지 인사를 나누던 평범한 이웃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라디오 속 그 짧은 한마디가 결국 8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거대한 폭력의 방아쇠가 된 것입니다. 훗날 국제법정은 이 방송이 단순한 미디어가 아닌 치밀하게 설계된 공격 도구였음을 인정하며 운영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역사는 이 비극을 라디오 제노사이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르완다의 지령이 나무를 베라는 단순한 비유였다면 대한민국을 노린 실체는 훨씬 더 교묘하고 치밀했습니다. 이제 그 무대는 낡은 라디오 전파를 넘어 우리 일상 깊숙이 숨어든 디지털 암호의 세계로 옮겨갑니다.
2023년 1월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확보된 것은 단순한 내부 문건이 아니었습니다. 조직 핵심 간부의 PC에서 발견된 파일 안에는 3중 암호로 꽁꽁 숨겨진 북한의 지령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암호를 해독하자 드러난 실체는 경악스러웠습니다. 북한은 지령문을 통해 탄핵 기운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조직을 짜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적 비극인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세월호 때와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해 분노를 최대치로 분출시켜라는 잔인한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당시 일각에서는 21세기에 무슨 간첩이냐,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조작극이다라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핵심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100회가 넘는 지령을 받고 사회 혼란을 획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24년 11월 1심 징역 15년 선고에 이어 최종 9년 6개월로 확정했습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 범죄에 형량이 줄어든 점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회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위험이 매우 크다는 판결문의 문구는 더 이상 해프닝이나 옛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신호가 흐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 편집 작업용 화면에 왜 탄핵 관련 8.17이라는 문구가 존재했는가에 대해서 방송사가 어떤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탄핵 8.17, 광복, 엔비디아, 애플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설령 무언가를 가리키더라도 우리는 그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사건 직후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I에게 이 숫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AI는 북한의 대남 공작 지령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AI는 현재 인터넷에 흐르는 실시간 정보와 이미 학습된 방대한 역사적 기록을 동시에 대조하기 때문에 과거 북한이 내렸던 은밀한 대남 지침과 일부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대남 정보들이 학습돼 가장 높은 결론을 도출한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또한 방대한 알고리즘 안에 인터넷에 공개된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렇다면 북한 내부의 알고리즘 혹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흘린 패턴이 그 학습 데이터 속에 전혀 섞여 있지 않다고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13년 북한 정찰총국이 최소 8개월 이상 준비한 체계적인 사이버 공작으로 인해 KBS, MBC, YTN 등 주요 방송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된 사건으로 내부 시스템에 침투한 전례가 이미 있다는 점을 볼 때 과연 이 문구와 메시지의 조합이 아무런 의도나 배후 없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누군가는 이미 지령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때와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라. 그렇다면 무한공황이라고 그런 메시지가 없었을까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럴 수도 있다는 말, 이제는 다른 의미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휴전국가입니다. 비극은 항상 우리가 설마하며 고개를 돌린 그 빈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리 없다는 방심 대신 그럴 수도 있다는 차가운 경계심으로 우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깨어있는 당신의 눈이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안보입니다.